그런데 그게 3등급이면 괜찮아.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화학이 꿀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꿀. 안녕하세요. KSI 과학 원장 김경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고등학생들의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탐구 과목 선택과 각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이과가 경계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부의 실질적인 차별화는 탐구 과목 선택이 돼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고민이 많은데요. 이게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듯이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근데 심플하게 생각하면 건축, 기계, 전자 이런 하드한 공학 계열들은 물화 계열입니다. 그리고 의약학 계열, 식품, 생활과학 이쪽은 화생 계열이 돼주겠죠. 지금 현재 입시가 학생부가 간소화되고 있다 보니까 면접에 대한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탐구 과목을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현재는 내가 공부한 과목을 가지고 진로와 관련된 학과의 면접의 기본 방어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 과목이나 선택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내신 선택과 수능 과목 선택은 별개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공부인데 내신 따로, 그 다음에 수능 따로, 면접 따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없고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선택하고 한 과목을 제대로 공부해서 여러 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오늘은요, 가장 활용도가 높은 조합인 화학과 생명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학부터 얘기를 할게요. 화학은 어려운 과목이 맞습니다. 배우기도 어렵고 점수 내기도 어렵고 수능에서 1등급 받기는 완전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가 이 화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화학은 크게 4단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단원 중에서 학생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거는 1사단원이에요. 그래서 1사단원은 이제 숫자를 좀 많이 쓰고요. 그 다음 시간의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킬러 문제라고 하는 구간이 존재하는 애죠. 그래서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도 이 1사단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내신은 범위가 짧잖아요. 만약에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다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이 나오는 1단원만 시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100% 시간도 부족하고 점수 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 공부하다가 막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고사에서는 점수대가 낮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 점수에 비해서는 등급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친구들이 70점 받을 때 나는 72점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1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그다음 100점을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1단원에선 좌절밖에 못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일단 기본 개념을 먼저 잘 습득해라 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학생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어려운 문제까지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다가 지쳐요. 그러고 나니 화학이랑 나랑 안 맞는다 이러고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기본 개념 먼저 익히고요.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응용하는 문제 요거까지를 완벽하게 다 맞추면 사실은 실질적인 점수 획득은 괜찮다는 거예요. 킬러 문제 맞추면 고마운데 못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본 문제와 응용 문제가 충실하면 킬러 문제를 놓친다 할지라도 등급에는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점을 맞으려 하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한 개 더 맞추겠다. 이게 1사단원의 공략법입니다. 자, 그러면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2, 3단원.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2, 3단원은 완전 반대예요. 기본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그게 어디에 활용되는가만 지필평가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점수대가 높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하기 좀 편하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쪽에서 등급이 안 나오는 케이스들은 보통 나 괜찮아, 잘 풀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하면 등급이 훅 내려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예 디테일한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자. 그리고 쉬운 문제를 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나는 100점 맞아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의 주의점은 수능하고 내신하고 레벨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1, 4단원은 레벨별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2, 3단원은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기본 개념을 응용해서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레벨별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것이 더 올바른 접근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면접에서 주로 얘기되는 부분이에요. 기출은 1, 4단원에서는 면접 문항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개념에 해당하는 2, 3단원에서 내용이 주로 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잘 공부해 놓는 거는 면접에서도 굉장히 쓰임새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수능을 화학으로 보려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3학년 때 2, 3단원을 다시 공부한다. 웬만하면 저는 화학 말리고 싶습니다. 2, 3단원은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 수능 레벨까지 다 완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한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누가 수능 화학을 보느냐? 수능 화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1등급 받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화학을 잘하고 자신이 있다. 그런 친구들은 해야죠. 근데 그거 말고 얘를 좀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뭐냐면 내가 수시에 수능 최저 등급이 필요해. 그런데 그게 3등급이면 괜찮아. 이런 학생들에 있어서는 화학이 꿀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꿀.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2, 3단원 내신 준비하면서 충분히 공부했다면 요 내용만 다 맞춰도 3등급은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킬러 문제 내가 손 못 대고 그냥 버린다고 할지라도 2, 3단원만 열심히 공부해서 요거를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얘는 활용 가능한 과목이란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목적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는 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과학의 공부법에 있어서 이용기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